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탑의했던 걸 찾아보니까 2012년 5월 30일이고 그게 13년 전이었고 당시에 이제 70세 메리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그 당시 이제 보내줬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는 젊은데 COPD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때 탑의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당시 탑의를 보면은 일단 시스가 이제 처음 나왔던 거는 이제 23프렌치였는데 이 당시만 해도 19프렌치로 이제 줄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벌키했었고 그 당시는 여기 펄모너리 아테리에 카테터를 넣어놔서 이제 펄모너리 아테리 모니터링을 마취과에서 이제 루틴으로 하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와이어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엠플란츠를 모스키토로 이렇게 좀 돌려서 만든 건데 요 끝에가 상당히 뾰족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프리디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못할 것 같은 게 이렇게 작은 거를 여기다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다 임플란테이션 한다는 게 이게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쪽 어센딩 아orta로 마이그레이션 아니면 LV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될 가능성이 굉장히 하다가 높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탑 코어 밸브는 보니까 2013년 10월 31일 날 했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오셨던 프록토가 그룹의 선생이었는데 그룹의 선생이 이제 명성이 이제 많아서 메디토링에서 항상 모시고 왔는데 올 때마다 이제 뭔가 좀 배울 줄 알았는데 항상 코멘트가 슈퍼 엑설런트, 베리 나이스 이 말만 하고 테크니컬 팁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다른 분 데리고 모시고 와라 좀. 그래서 다른 분이 많이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환자는 74세 된 남자분이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엔테리어 스테미가 있었고 에비던 아우틱 아뉴리즘이 한 그 에바하기 직전이었고 이제 이젝션이 35%, 그다음에 보스 일리오페모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어센딩 아orta 통해서 다이렉트 아ortic 어프로치로 서저리랑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지컬 그 뭐 부위고 이제 시스가 이제 어센딩 아orta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요 역시 와이어가 이제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이렉트 아웃테이크가 오히려 굉장히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았고 이게 이제 잘 안 펴진 모습을 보여서 이제 반론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케이스였는데도 그 후에 환자는 뭐 테바, 에바, 뭐 엔도릭 리페어, 넌 캔서도 생기고 블래더 캔서도 생겼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파이널 에코 이제 이분도 의정부 성모에서 와서 그쪽으로 다시 전원 가서 그쪽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파이널 에코는 이제 4년째 굉장히 좋았는데 이젝션은 여전히 낮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이제 2020년, 22년에 탑의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2024년에 새 케이스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탑의를 했던 그 탑의를 처음 하고 계속 팔로우하다가 이제 탑의를 하게 된 환자의 썸머리인데요. 보시면은 다 사피엔 어떤 환자들이고 이 인터벌을 그러니까 탑의 인터벌을 보면은 그 첫 환자가 이제 좀 언유절하게 5년 되었는데 뭐 탑의하고 지금 올해 팔로우한 게 이제 Vmax 2.5니까 아주 좋은 상태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11년 9개월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시기를 놓쳐서 탑의했는데도 이제 결국 그 에코모 넣고 뭐 탑의했는데 안 좋아져서 이제 결국 익스파이어 이노스피탈 익스파이어 했던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환자도 좀 어주절했습니다. 사피엔 3 넣었는데 이제 6년 만에 그 저기 뭐야
12월로 다시 진행돼서 이젝션 떨어지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올해 했는데 아주 좋은 상태고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피엔의 그 듀러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람들은 딱 보면 10년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피엔 XT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사피엔 3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제 그 조금 궁금하고, 요 케이스 전부 다 그 에볼루스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코리아의 애뉴얼 타비 케이스가 그 2015년 그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이제 일부 리임버스먼트를 해주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었다가 2022년에 이제 아까 이제 옥秋유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리임버스먼트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케이스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탑인탑에 했던 사람이 요 시기에 사람들 아마 이제 그 몇몇 센터에 아마 모여 있을 걸로 생각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2016년, 17년, 18년 환자들이 이제 앞으로 2, 3년 내로 이제 탑인탑이 매 하려고 이제 쏟아져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한 5년 지나면은 5, 6년 지나면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익스포넨셜리 이제 인크리스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케이스를 이제 보는데 이분이 이제 사피엔 XT 26mm 2015년에 넣었는데 한 10년 만에 이제 페일러가 왔던 사람이고, 역시 그 슈퍼스티프 엠프라 슈퍼스티프를 모스키토로 갈아서 넣은 이 와이어를 보면은 이게 그 아마 이제 내년쯤에는 아마 우리도 저기 사파리가 이제 첫 스팀은 이런 식의 와이어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넣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제 사피엔 XT가 펼쳐지는 거 봤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땐 여기서 김효수 교수님과 같이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잘 됐는데 10년 후에 이제 다시 페일러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에놀루스는 29mm를 넣어야 되는데 그 위쪽으로 가보면 코랄이 나오는 쪽으로 가보면은 26mm가 좀 적절할 것 같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6은 10%, 29는 이제 25%인데 26이 조금 더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더 좋은 모습이 보여서 이제 26으로 해서 결과는 이제 아주 좋았던 거고,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하는데, 이게 벨빈 밸브도 과연 언제까지 이게 듀러빌리티가 될지는 한번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제 99세 할머니인데 엄청 정정하세요. 가서 막 그 요새 요양원인가? 아니 요양원이 아니고 복지원인가? 뭐 그런 데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시는데, 그 하여튼 9년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했고,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와이어가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했고 되게 잘 됐었거든요. 23mm로. 그래서 잘 지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숨이 많이 차가지고 CT를 찍어봤더니 여기 보면 이게 타비 밸브도 이렇게 카시파이드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이제 팔로우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은 역시 23과 26 고민이다가 그래도 26 넣는 게 이제 좋겠다. 아까 그 환자는 이제 29를 넣으면 조금 안 펴지는 부위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26을 넣었더니 이제 뭐 괜찮아 보여서.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그 직전부터는 네 번째 케이스인가부터는 이런 센티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T 그 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됐고, 이 벨빈 밸브로 하면은 페이스메이커 걱정이 없으니까 깊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역시 예상대로 센티넬에서 이런 머티리얼들이 나와서
그 꼭 센티넬을 하고 밸브인 밸브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또 센티넬 철수한다니까 또 이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되게 어뉴저한 케이스여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18년도에 29mm 사피엔 3 29mm를 넣었는데 한 6년도 안 돼서 다시 그 이때 보면은 잘 펴졌거든요. 굉장히 잘 펴지고 그 시술도 잘 돼서 굉장히 해피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점점 좀 숨이 차지다고 하더니 이제 에코해봤더니 아주 이제 12월로 하면서 이젝션이 또 떨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애놀루스 페리메터가 82.7이어서 또 이 두 가지가 이제 걱정이 되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29도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34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잘못 썼어요. 29mm로 했고 이제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탑인 탑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겠고 이쪽 2013년도부터 이제 코어 밸브를 넣었으니까 코어 밸브는 과연 언제쯤 이게 될까? 지금 아직 25년도 이때는 코어 밸브가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15년, 1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어 밸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 당시 들어갔던 사람은 거의 다 익스파이했을 것 같고 요 사람들이 이제 타입받으러 올 거고 요 시기에 몇 년 후에는 이제 코어 밸브를 이제 넣어야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어 밸브 듀러빌리티는 내년쯤이면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보니까 저만 아울틱 밸브 네지스가 거의 그 타비하는 전 센터가 2010년도부터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15년째 이제 그 내셔널와이드 네지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자체 타비 네지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펀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 이슈 때문에 지금 요새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피엔 넣은 판막에 에볼로 넣는 거는 아까 케이스 보여줬지만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에볼로 안에 사피엔 넣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디플레이 오버행잉이라는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에볼루스에 사피엔을 높게 넣으면 당연히 오버행잉이 거의 안 되고 잘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슈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이 리플레이 오버행잉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 리플레이 오버행잉 데이터가 없지만 100% 얼리 페일러가 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코어 밸브 넣었던 판막을 찍고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실리카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밸브인 밸브를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실리카는 뭐 나중에 그래서 그 저쪽 스페인의 그분이 굉장히 쉽게 바실리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이따 이제 저 오후에 그분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많이 잘 팁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서지컬 밸브를 찢은 건데요. 이제 서지컬 밸브를 찢고 밸브 프랙처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니까 바실리카가 코로나에 당연히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밸브 프랙처가 되고 이제 나중에 그 어떤 그 센티넬은 아니고 이때는 뭐 다른 걸 넣었었는데 뭐 이런 찢어진 밸브 리프레시 와서 바실리카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센티넬을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72세 할머니인데 엄청 건강하셔서 이제 수술을 엄청 권했는데 이제 그
하여튼 뭐 대전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는 꼭 무조건 탑의를 받겠다고 이제 오셨는데요.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 그 LCC 그 리플렛 랭스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도 이게 100% 코로나리를 막을 것 같은 환자분이세요. 근데 나이는 젊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실리카가 두 명의 그 익스피리언스된 이제 탑이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AL2를 넣고 뭐 이렇게 안에다 JR이나 뭐 이렇게 도터 카테터를 넣는데 이게 그 굉장히 많이 이게 그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게 적절한 이게 카테터 조합을 맞추기도 어렵고 하여튼 이분은 운 좋게 첫 번에 잘 이 스네어로 잡을 수가 있어서 이걸 찢는데 보면은 이게 전기를 흘려주면은 이제 금방 찢어질 것 같은데 상당히 안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뜯어내 도미하듯이 거의 뭐 잡아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 엠볼릭 디바이스 뭐 이렇게 엠볼릭 그 디바이스에 걸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됐고 이분은 RBBB가 있어서 와이어 페이싱 안 하고 이제 100%뭐 컴플리트 ABB라 올 거다. 그다음에 34가 들어가니까 올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 5번 정도 감았다 풀었다를 하여튼 5번 정도 해가지고 직전 보면은 엄청 쉘로하게 하여튼 뭐 거의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쉘로하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잘 됐고 코로나에도 안 막혔는데요. 이렇게 늘 잘 된다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근데 이제 최근에 숏컷이라는 디바이스가 FDA 어프로브를 받았는데 이게 한 가격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3,500인가 뭐 얼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밸브인 밸브를 하면은 보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는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디바이스까지 쓰면은 3천만 원 거의 7, 8천만 원을 내야 된다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디바이스가 들어와도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보험 규정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그 굉장히 이제 보기에는 이제 뭐 쉬워 보이는데 2024년 9월에 FDA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고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스플리터라는 디바이스인데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쇼컷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잡고 틸팅 시켜서 들어가면 이제 전기를 흘려가지고 U 쉐입으로 밸브 리프셋을 아예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U 쉐입으로 이제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금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쇼컷이나 바실리카는 금만 가서 타비 디바이스를 넣으면은 넓어지는 형태인데 이거는 그냥 아예 잘라내는 형태로 돼서 훨씬 더 그 밸브인 밸브 할 때 서지컬 밸브뿐만이 아니고 타비 밸브도 할 그 이제 코어 밸브 할 때 굉장히 이제 좋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어떻게 공교롭게 이제 사페만 계속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분은 그 2016년인가 그때 이제 26mm 사피엔 밸브에서 굉장히 잘 됐었었는데요. 이게 그 이젝션이 낮아서 이제 노프로 노그랜드 CBAS였는데 그 하고 나서 엄청 좋았고 뭐 4년쯤 되니까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이젝션도 정상이 됐고 근데 갑자기 그 6년째 되는 시점에서 Vmax 확 올라가더니 이젝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 사람들 전부 다 3개월 CT를 찍었었는데 그때 CT에서 이쪽 리플렛에 약간 그 스럼보시스가 이제 의심이 됐는데 무슨 연유인지 제가 계속 클로피도그램만 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6년째 되니까 그쪽 부위에 그
그 카시피케이션이 생기면서 이제 시비어 AS로 진행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랑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 인종, 테크닉,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조금 다를 것 같고 우리가 자체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이런 듀러빌리티가 각 판막마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코어 밸브나 에볼루시 이제 페일러가 왔을 때 이 밸브인 밸브, 탑인 탑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제 사피엔을 에볼루스에 넣을 때 이런 바실리카나 디플레 커팅 디바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서크니컬 디플레스 스럼버시스가 제 그냥 데이터는 지금 모아서 이제 좀 있어 퍼블리케이션 될 예정인데요. 그 타비엘 페일러의 아주 주요한 메인 팩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플레 스럼버시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